최근 남원 지역에서 발생한 60대 지적장애인 탈진 사고와 관련해 가족들이 공공보호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중장기 발전 계획 관련 시민 공청회에서 나온 박준배 시장의 발언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사실을 확인하고 말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청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풀만 무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묘들이 있습니다. 묘비조차 없어 연고를 찾지 못하거나 후손들이 찾지 않아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창군 심원면과 해리면 일대에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고창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염전 부지 396만여 제곱미터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남원 지역에서 발생한 60대 지적장애인 탈진 사고와 관련해 가족들이 공공보호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지급되던 보호급여를 남원시가 회수해 공공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보호사각지대가 늘어났다는 주장인데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보호 보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남우 기자가 단독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 증세를 가지고 있는 63살 박모 씨는 최근 남원시에 있는 자신의 축사에서 폭염에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박 씨는 다행히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칫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적장애 증세를 가지고 있던 박 씨가 탈진 증세로 수시간 동안 쓰러져 있던 축사입니다. 당시 집에는 박 씨의 동생도 있었지만 박 씨의 동생 역시 지적장애 증세를 가지고 있어 119 구조 등 경찰이 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문안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에 기온이 약 31도 정도 되는 폭염으로 탈진해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때는 의식이 거의 없었고 호흡이나 체온이 극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바로 119에 협조를 얻어서 남원 의료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지적장애 증세가 있는 박 씨는 같은 증세를 갖고 있는 동생과 함께 생활하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 박 씨 가족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형제들을 자신들이 돌보고 있었으나 남원시가 공공보호 시스템으로 전환한 후 보호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급여를 공정하게 지급할 수는 있어도 자신들처럼 자주 찾거나 병원 동행도 제때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가족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책상 앉아서 말로만 하면 뭔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난 이거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를 못할 테면 나한테 얘기해줘야죠. 근데 나는 이제 거리가 멀리 산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거리가 멀리 살아도 나는 날마다 이틀 만에 한 번씩 오거든 여기를. 와서 동네에서 모니터에서 보고 앞선에 내가 싹 관리를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다 가져가고 현재까지 말하자면 이 관리를 한다는 게 관리를 통 안 하고 있어요. 남원시는 박 씨 가족들이 관리하던 급여 통장을 올해 1월경부터 회수해 직접 지급하는 공공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박 씨 가족들의 사용처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급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수 이유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급여 목적들이 있어요. 사회 목적들이 있는데 급여를 지원하는 이를테면 의식주, 치료 등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남원 지역에서 생활하는 의사 무능력자 수는 145명. 이 가운데 박 씨 형제처럼 행정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자는 32명입니다. 하지만 의사 무능력자를 포함해 독거노인 등 취약 가구들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제도, 인력, 조직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안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마을에 사는 이웃들이 이제 촘촘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족한 행정복지 서비스 부분은 활동보조인들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은 대상자 집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요 다 해드리고 다 이렇게 빨래 이렇게 해서 세탁 돌려서 해드리고 이렇게 주위 살피보고 이제 또 요리 국도 끓여드리고 이제 또 반찬도 해드리고. 박 씨 형제의 경우 모두 중증 지적장애 증세를 갖고 있어 상시적으로 보호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원시도 의사 무능력자들의 보호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을 146명에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범위를 넓어서 신청 범위를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확대 여부를 계속 질의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순찰과 같은 정성치한 시스템을 통해 구조한 귀중한 생명. 박 씨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서비스 확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과 행정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웃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등 돌봄 인력 확대안도 새롭게 검토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의 발언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한 추진위원회 소위 카더라 통신 때문에 공공의 발전을 위한 사업 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처럼 말했는데요. 박 시장은 김제 시민, 특히 지역 리더라면 사실을 확인하고 말해야 한다며 김제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시의 10여 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공청회 자리. 김제시는 시민사회단체장과 지역 지도자 등 130여 명을 초대했습니다. 시민 공청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박준배 김제시장의 인사말입니다. 공무원들은 1년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도망가려고 해요. 민원이 많으니까. 시민들을 설득해서 국가 발전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설명할 게 아니라 골치 아프게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김제 시민, 특히 지도자라면 사실을 확인하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패턴을 바꿔가야 되는데 문화를 바꿔가야 되는데 사실도 확인 안 해놓고 자기가 말을 해요. 그 말이 또 퍼져나가요. 이게 김제 발전에 아주 역행되는 일입니다. 정작 본인은 지역 내 한 추진위원회를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 카더라 통신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합니다. 제1극장짜리를 저 오기 전부터 산다고 그랬는데 박준배 시장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시장이 그거 사라고 하겠어요? 사라고 안 하죠. 시내 소문이 났는데 그거 사라고 하겠냐고. 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사실도 확인 안 해놓고 얘기하면 방금처럼 이런 결정을 제가 내리는 거예요.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면 결정권자니까 다 들어보고 자기 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평도 있고 무공도 있고 다 들어보고 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런 모습을 좀 시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쉽게 시민들이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김제시가 발전이 되려면 어떤 그런 기득권자들의 언행과 행동이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내가 한 것은 당당히 밝히고 이렇게 헛되없이 가야 하는 것이지. 박 시장은 2030년 김제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 확인 후 말하기 패턴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용역 수행 연구진에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군 심원면과 해리면 일대에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고창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심원면과 해리면 일대 염전부지 396만여 제곱미터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한 업체가 이 지역을 매입해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자 지역민과 고창군 의회가 개발 행위 허가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풀만 무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묘들이 있습니다. 묘비조차 없어 연고를 찾지 못하거나 후손들이 찾지 않아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연고 묘 실태를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묘지 1,500만 개 가운데 300만여 개가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묘 문화가 바뀌면서 무연고 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읍시 한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벌초가 잘 된 묘가 있는 반면에 이쪽을 보시면 후손들의 발길이 뚝 끊겨 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는 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쪽을 보면은 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둥덕이 된 무연고 묘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연고 묘를 포함해 방치되고 있는 묘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35만 원 상당의 부지 사용료를 내면 짧게는 15년, 길게는 45년까지 조상의 묘를 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에 대한 관리는 후손들이 직접 해야 해 오랜 세월 후손들이 찾지 않는 묘는 무연고 묘와 상황이 다를 바 없습니다. 정읍시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성묘객이 자주 찾지 못하거나 또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도 일반 묘역과 다름없이 깔끔하게 연중 2회에 걸쳐 이 벌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뀌어가는 성묘 문화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무연고묘. 다가오는 추석 후손들이 찾아와야 할 그 자리엔 무성한 풀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부안경찰서가 9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학류, 도검, 전자충격기 등 불법 무기류입니다. 불법 무기 자진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서가 설치된 군부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부안군의회가 2019년 제2회 추가경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6,319억여 원 수준입니다.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의 적정한 예산 집행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은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27도로 30도를 밑돌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기온은 비슷하겠지만 낮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9월 초까지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까지 오르며 공기질은 아주 깨끗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9월에 접어드는 휴일부터는 남부와 제주도에 다시 가을 장마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 또한 1m로 잔잔하게 일면서 항해나 조업하시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맑고 파란 하늘과 선선한 공기가 가을이 더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데요. 예년 기온을 밑돌며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환절기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다시 가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비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한 뒤 다음 주 내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호우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